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전남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입장 표명이 잦아졌습니다. 조국 대표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해서 생존의 문제인 만큼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자체 초광역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나 명분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가 문제인 거죠? 통합의 내용과 과정에서 조국 대표도 어떻게 뒷받침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에서는 대학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 조국혁신당의 박필순 광양시 지역위원장이 이 사업이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외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보다는 광양시에서 태어나 초중고 교육을 받은 학생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게 주장인데요. 지원금 대상이 대학생으로 규정이 된 상황에서 광양보건대학의 130명 정원 그중 광양의 대학생에게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 됩니다. 차라리 학생이나 대학생이라는 제한 없이 청년 전체로 대상을 넓히고 광양으로 지역을 좁힌다면 말씀하신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에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혁신적인 대안과 접근으로 소수 대안정당의 경쟁력이 지역에서 발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 민주당 독점 체제의 지방정치에 대한 이야기, 조국혁신당 신장식 수석 최고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브리핑 이번 주 취재기 안단의 극장까지 만나보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1월 8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오늘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수 석유화학단지 지금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네, 그렇습니다. 업계 전반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는 데다 핵심 과제로 꼽혀온 금융지원 논의마저 추가 설비 감축 대상을 정하지 못하면서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50년 가까이 지역 경제를 떠받쳐온 석유화학 산업의 금융 지원 지연이 길어질수록 고용이랄지 상권 등 지역 경제 전반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번질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천 NCC 등 여수 국가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의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할 채권단 자율협의회는 아직 소집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예. 연초부터 석유화학 산업 구조 조정과 금융 지원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런 기대와는 달리 현장은 여전히 정체가 된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수산단 기업들이 지난 이제 연말쯤에 사업 재편안을 다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네.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죠.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자율협의회가 먼저 꾸려진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케미칼, 여기는 뭐 HD 현대케미칼 우리 지역은 아닌데, 그리고 또 새 여천 NCC를 중심으로 한 여수산단 기업들이 2호 금융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관측이 있었거든요. 예. 더욱이 그 정부가 제시한 기한 내에 석유화학 기업 16곳의 사업 재편안 제출이 마무리되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졌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천 NCC 3공장 외에 추가로 어떤 설비를 감축할지를 두고 기업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수산단 사업 재편안에는 여천 NCC와 3공장 폐쇄, 롯데케미칼과 여천 NCC 간 중복 설비 통합 조정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천 NCC 1, 2공장과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가운데 어느 시설을 추가로 닫을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 논의와 장기화되자 그 산업은행이 추가 감축 대상 결정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방안도 거론이 됐는데요. 산업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이제 산업은행 측에서 이거 빨리 구조 조정을 빨리 해라 그런 건데 문제는 특정 설비 폐쇄를 사실상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예. 산업은행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당초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던 여수 산단 구조 조정이 늦춰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산단 구조 조정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 좀부터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순천시가 아리백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건의했습니다. 네, 노광규 순천시장은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나 순천 해령과 광양 세풍에 있는 120만 평의 미래 첨단 산단 지역을 아리백 반도체 특화 단지로 지정되도록 전남도가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우리 전남 동부권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전력과 용수, 정주 여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어서 최적의 입지다. 그런 설명인데요. 네. 이는 반도체 생태계를 남부권으로 확장하는 정부 의지에 맞춰서 아리백 반도체 국가산단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을 유치하겠다. 그런 전략입니다. 정부의 이런 의지가 큰 만큼 순천을 중심으로 반도체 국가산단을 유치할 경우에 침체에 빠진 이런 석유화학 산업이랄지 또 철강 산업 등 전남 동부권에 재도약 계기가 될 것이라고 노광규 시장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특히 내일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랄지 이런 그 광역 단체장들이 대통령을 만나거든요. 예. 이 자리에서 이런 아리백 미래 첨단 산단 지역을 아리백 반도체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전략 과제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계속 거듭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달라라고 노관규 시장이 좀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6년간 파프리카를 빼돌려서 수억 원을 횡령한 광양 농협 전 직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네요. 네, 광양경찰서는 농산물을 대량으로 빼돌린 혐의로 광양농협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예. A씨는 재직 당시 파프리카 등 농산물을 수년간 빼돌려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수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횡령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농협 측은 지난해 자체 감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후 횡령액을 전액 회수한 뒤에 A씨를 해직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형사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익제보를 통해서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관련 진정이 접수가 되면서 예.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었습니다. 네. 경찰은 범행 사실이 인정이 되고 피해 보상이 상당 부분 이뤄진 점을 고려해서 A씨를 불구속 송치를 했는데요. 다만 A씨의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가 큰 점 등을 봤을 때 검찰 수사에 따라서 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전남의 노년층 인구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일하는 노년 역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국가데이터처 생애 단계별 행정 통계를 보니까 2024년 11월 기준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는 1,000만 명으로 총 인구의 20.1%를 차지를 했더라고요. 전남에서요? 아닙니다. 이게는 전체요? 우리나라 전체인데 예. 이는 2023년보다 5.3%가 증가한 겁니다. 예. 우리 전남으로 보니까 46만 5천 명으로 전년보다 3.6% 증가를 했더라고요. 네. 반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1년 새 줄었는데요. 전남 청년층은 39만 6천 명에서 38만 7천 명으로 2.3% 9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중장년층도 7천 명 줄었고요.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청년층 비중이 22.7%로 가장 낮고 노년층 비중은 27.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노년층 인구가 늘었다라고 하셨는데 경제 생활을 위해서는 이게 취업을 또 해야 하는데 노년층도 이에 네, 대한 맞습니다. 수치도 나왔습니까? 일단 광주 전남 전체를 보니까 노년층 등록 취업자가 24만 명을 넘겼더라고요. 예. 지역 노년 취업자는 2022년 20만 명에서 2023년 21만 9천 명 등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등록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 등 공공기관에 신고가 된 행정자료를 통해 활용해서 파악된 임금 노동자 또는 비임금 노동자고요. 예. 반면에 청년층 등록 취업자는 2022년 46만 2천 명, 23년 45만 명, 그리고 지난해 43만 9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장년층도 같은 기간 84만 8천 명에서 83만 5천 명, 84만 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가 계속 늙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노년층 인구 가운데 등록 취업자 비중은 전남이 32%로 역대 최대를 나타냈습니다. 예. 노년층 3명 중 1명이 현역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년층이 많은 만큼 일하고 있는 노년층도 굉장히 많다라는 집계 결과 좀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처음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 한 해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취재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이죠. 여순 사건에게 남겨진 과제 취재하셨던데 먼저 지난해 말쯤 새롭게 그 보고서 작성 기획단 2기가 구성됐습니다. 이 구성 상황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워낙 말이 많았죠. 그 여순 사건 중에서도 그 중앙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고 또 이제 위원회 안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획단이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2023년도에 1기 기획단이 출범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출범했을 때도 되게 말이 많았던 게 이제 편향된 인사,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포함이 됐다. 그래서 뭐 유족분들, 뭐 시민단체 반대가 있었고 예. 또 중간에는 내란 이후에 그 윤석열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네, 여기 조사단에 포함이 돼 있는 사실이 또 확인되면서 유족들이 반발 사고 해촉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이들의 임기가 지난해 한 4월부로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2기가 구성된 게 11월인데 예. 물론 한 7개월 정도 늦게 구성이 된 면이 있죠. 근데 예. 이 2기 멤버들을 어떻게 또 구성을 했냐 보니까 이제 전라남도 하고 막 이렇게 학계 추천을 많이 받아가지고 구성을 했던데 네. 일단 김득중 연구관이라고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이 단장으로 있고 그다음에 뭐 전문가, 법조계 인사, 유족 대표 해가지고 총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또 만나 보니까 저희 순천대 안에도 11구 연구소가 있어요. 18년도에 만들어진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 소장하고 여기서 활동하는 이제 교수님하고 이렇게 두 분도 여기 저 기획단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1기 때와 비교하면 그래도 여순 사건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동안 학술적으로 연구를 좀 하셨던 분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나은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 지역 사회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좀 큽니다. 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1기 때 문제가 많았던 만큼 1기 때와는 달라진 모습으로 해 나가야 할 임무, 꼭 해내야 될 뭐 역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의 임기가 2027년 4월까지인데요. 이 안에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예. 진상조사 보고서가 뭐냐면 그래서 정확하게 여순 사건이 뭔데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하고 예. 피해 규모, 그다음에 희생자들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가지고 책으로 보고서로 만들어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서 만들기 전까지는 어쨌든 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고 그 과정에서 희생자 유족들까지 검증을 다 해서 네네. 처리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진상조사 보고서는 여순 사건 특별법의 핵심이라고도 하고 이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최종 결과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기획단과 이 조사 보고서가 가지는 역할이 되게 크거든요. 의미도 크거든요. 예. 근데 1기 때 이 여순 사건을 뭐 반란으로 규정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좀 또 이제 포착이 되면서 그때도 말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용역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문제들도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2기에서는 이 여순 사건을 어떻게 정확하게 개념 정의를 할 거냐, 피해 규모는 어떻게 파악을 할 거냐, 좀 이런 임무들을 맡고 있어서 지금 뭐 벌써 올해 11월 출범한 이후에 2차례 회의를 가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여러 의견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조사 보고서를 만드는데 좀 열심히 하겠다, 힘을 싣겠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단원분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실제로 좀 만나 보셨습니까? 그 2기에 속한 분들? 네, 그래서 11구 연구소장
수장님을 최건우 이제 수장님? 네, 예. 만나고 왔는데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다음 주도 당장 회의가 잡혀 있는데 예. 어찌됐든 여러 의견 수렴하고 그동안 잘못돼 왔던 것들을 바로 잡고 해서 그 조사 보고서를 이제 정해진 기한 내에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 좀 나눴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유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으고 기록하고 하는 일일 텐데 유족과 소통하는 부분 중요합니다. 소통 창구는 잘 마련이 되어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뭐 지금 여기 기획 단원분들이 뭐 일일이 유족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사실 그 유족들에 대한 조사는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서 지금 주로 맡고 그쵸, 있잖아요. 피해 예. 신고를 다 받았고 예. 그래서 받은 것들 중에 이분들이 정말 희생자인지 희생자의 유족인지 확인하는 작업들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예. 사실 아직도 좀 더뎌요 행정이. 그러니까요. 행정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일단은 그 과정이 실무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이제 유족으로 인정해서 중앙위원회에 넘기면 네.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또 인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예. 아직도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받은 게 비율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그 건 중에 50%만 네. 진짜 유족으로 지금 인정이 됐다라는 거죠. 네네, 나머지 50%는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실무위원회에서는 그나마 조금 비율이 높긴 한데 69% 정도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예. 아직 행정 지원이 좀 많이 좀 더딘 편이죠. 유족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답답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 더딘 게 일하는 인력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그 뭐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얘기를 앞에 했지만 이 단원 말고 실제로 그 조사 보고서를 쓰는 실무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실무진들이 지금 3명이거든요. 예, 이게 실무진도 보고서 작성 기획단 내에 포함되어 있는 아닙니다. 아니, 단원이 따로. 아니라 그 업무만 하는 이 실무진이 3명인데 예. 저희가 주로 여순 사건을 얘기할 때 제주 4.3을 같이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예. 제주 4.3으로 인해서 이제 여순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제 사건이다 이렇게 말도 하는데 비교가 많이 되죠. 네. 제주 4.3 때 그 조사 보고서 실무를 담당했던 인원은 15명이었거든요. 5배가 차이나요. 네, 저희는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사 인력,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인력들이 좀 부족하고 예산도 없다 보니까 국회에서 계속해서 뭐 인력 증원, 예산 증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잘 많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조사 인력 3명 정도에 그치고 있고 전문위원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조사 인력이 당장 추가로 뭔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당분간은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 뭐 아직 실무위원회나. 계획은 없는 것 예. 같아요. 중앙위 쪽에서나 이런 걸 해봤을 때 뭐 당장에 뭐 어쨌든 예산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인력을 늘릴 계획은 없는 것 같고 일단 대신에 이제 중앙위원회랑 실무위원회랑 힘을 합쳐서 좀 더 그 유족 심사 처리 속도를 내기 위해서 예. 같이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이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간의 소통 또 이런 행정 처리가 빨라지는 것 또한 이 작업이 빨라지는데 아주 중요한 또 요소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국가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일단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렇죠. 인정을 받았는데 그럼 인정받고 나서 국가를 상대로 그 국가배상법 소송을 할 수 예. 있는 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여순 사건 특별법에는 국가 배상에 대해서 그 소멸시효를 배제한다는 문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적용을 안 받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순 사건이 일어난 지 78년? 올해로 78년 되는 해인데 이 소멸시효는 3년 또는 10년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예. 이제 이거를 민법에 적용을 받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국가 배상법 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3년 10년으로 나뉘는데 이미 그 진화위 때 뭐 이제 자기가 본인이 이제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미 2010년도예요. 이미 10년 지났네요. 10년이 지났으면 소멸시효도 이제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희생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억울한 부분들이 생기는데 예. 사실 법무부에서도 최근에 인정을 했잖아요. 이거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되게 사회적 혼란기에 벌어졌던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였다라는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고를 포기한다. 네. 상소를 포기한다 했었죠.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이 배상법은 소멸시효 배제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싶어도 유족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소멸시효를 배제해줘야 된다 하는 이 특별법이 지금 또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국가의 기조가 좀 바뀌고 관심도 점차 많아지고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긴 하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뭐 정권이 좀 바뀌면서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원이 바뀐 것도 있고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 지금 4분도 1월 달에 임기가 끝나가지고 또 이제 바뀌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예. 또 그 사이에 뭐 국회 추천 몫으로 또 추천을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개정도 많이 좀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분명히 좋은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발걸음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은 챙기면서 뭐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소멸시효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가지고 속도를 낸다면 유족들이 더 이상 고령화가 되기 전에 정말 여순 사건의 진실 규명을 하고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유족들이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합니다. 하루빨리 진상규명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취재기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향후 6.3 지방선거로까지 영향이 이어질 것인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지지세인 호남 지역에서 이른바 레드팀을 천명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이 내용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 이 공천 헌금에 대한 문제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지역의 이슈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이죠. 신장식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신 의원님 모레 여수에서 좀 일정이 있으시다고요? 토요일에?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4시 반에 여수 청소년 수련원에서 경쟁이 지역을 살린다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들이 우리 여수 시민 여러분들 만나는 이런 시간 갖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 날에는 오전에 또 곡성, 전남 동북권에서 여수인관과 함께 곡성 구례 뭐 이런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곡성에 가서 그쪽 어르신들한테 새해 인사드리고 오후에는 광주로 넘어가서 예.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 4주기 추모식에도 참석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는 뭐 당 차원에서 오시는 것은 아니고 신 의원님 이제 개인적으로 움직이시는 겁니까? 네, 근데 개인은 아니죠. 조국혁신당의 그 여수 지역위원회나 곡성 지역위원회 예. 또 광주 시당에서 다 같이 함께 행사를 기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강연회 주제 경쟁이 지역을 살린다. 이거 어떤 내용이 좀 담길까요? 사실 이전에 저희들이 24년도 10월 달에 영광이나 곡성에서 재보궐선거에서 저희 군수 후보들이 출마를 했고 또 예. 작년 4월에는 정철원 담양 군수를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 호남은 민주당인데 굳이 조국혁신당이 출마할 이유가 있느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당시에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예. 경쟁이 지역을 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고인물은 그 자연의 법칙상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주당이 호남에서 맏형이고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냥 고인채로 두지 말고 예. 둘째 아들한테도 효도 한번 받아보시라. 경쟁을 해야 된다. 효도 경쟁을 하겠다. 라는 뜻에서 경쟁이 지역을 살린다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가까운 시일 내에 여수에 방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여수의 현안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바로 네.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 얘기인데요. 현재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안 정부가 요구를 했고 또 산단의 주요 기업들이 에틸렌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드는 만큼 인력 또한 같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조국혁신당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중국의 저가 공세, 그다음에 이후에 탄소 국경 조정제도 시행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여수산단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건 예.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수산단에서 이 석유화학 에틸렌 생산량 얼마나 줄이느냐 이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채우느냐라는 예.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럼 여수산단 지금 최대 세계 에틸렌 울산이나 대산 그다음에 여수까지 해서 세 군데 에틸렌 생산 기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수산단이 거의 대부분을 감당을 하게 됐거든요. 사실 예. 그 감산량에.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채울 것이냐에 대한 지원과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전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여순광이 전남 GDP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을 채울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 자, 그래서 이제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관련해서 여수지역위원회 조국혁신당 여수지역위원회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보니까 여수산단에서 발생되는 부생수소로 청정에너지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내용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그레이 수소만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겠냐, 이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질문 나옵니다.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 출발이죠. 그걸로 전부 다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 그 대산단지 같은 경우도 예. 그 에틸렌 생산하고 했던 이제 부생수소를 가지고 예. 그 수소 전지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앞으로는 청정 에너지를 청정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거냐가 모든 산업 구조 개편이나 산단 개편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여수산단에서는 그레이 수소 발전이 가능한 그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시작해서 청정 에너지 기지를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여수산단의 하나의 무엇을 채울 것이냐라고 예.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금 부생수소로 그 발전을 한다는 건 흔히 블루수소나 그린수소라고 하는 온전히 청정 에너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예. 하지만 출발점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온전한 청정 에너지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좀 마련해보자. 그리고 그런 청정 에너지가 그런 전력이 여수산단에서 시작이 그 생산이 충분하게 되면 예. 거기에 따라서 연관 산업들이 같이 따라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 기초를 놓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수산단의 위기 관련된 이야기 잠깐 간단하게 좀 들어봤고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 뭐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 또 일자리 문제도 해결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부분은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뭐 지원을 하거나 뭐 국가 차원에서 도와야 할까요? 우선 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안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예. 대표 발의가 돼서 이제 통과까지 됐단 말이죠. 예. 작년 12월 3일 날 통과가 그렇습니다. 됐는데 이 부분을 보면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세제 재정 특례 부여안 그 방안도 있고요. 친환경 고부가 소재 전환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그다음에 산업위기 지역 고용안정 대책 의무화 등등이 있는데요. 예. 이게 마지막 부분부터 보면 산업위기 지역 고용안정 대책 의무화라고 해서 우리 일자리 좀 지켜야 된다, 일자리 지원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데 이전에 뭐 군산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기간 지나고 나면 다시 아무 그 대책 없이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기간을 길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 교육을 통해서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을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친환경 고부가 소재 전환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그 친환경 고부가 산업 뭐냐? 아까 저희들은 1차로 출발점은 이 발전부터 부생수소를 가지고 이 수소 연료 발전부터 시작을 해보자라고 네. 하는
제안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국가의 역할, 구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 계획을 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역에서는 또 하나 선거구 획정이 지금 화두입니다. 여수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두고 기존 중대 선거구인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당협위원회 측에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대응 앞으로 좀 어떻게 해나갈 계획입니까? 예. 이거는 지금 그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구를 2인에서 4인, 선거구당 2인에서 4인을 선출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니까 그 네. 안에서 민주당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예. 좀 쪼개려고 하는 거죠. 3인이나 4인 선거구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건데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그게 좋은가? 생각을 해보면 여수시에 예. 조국혁신당 의원이 몇 명이라도 있는 게 좋을까? 시장도 만약 민주당이 된다면 지금까지 호남이 그 자치단체장, 의회가 전부 다 민주당 하나의 당으로 일색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이 예.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다면 당리당략적 측면을 볼 게 아니라 여수시와 여수시의 지방정부와 의회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국혁신당이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정당의 의원이 존재해야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 여수 시민에게 좋은 것은 3인에서 4인 선거구를 오히려 늘리는 것이 여수 시민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정치개혁특위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아예 공직선거법을 상에 그 기초의원 선거구를 2인에서 4인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3인에서 5인 선출하는 쪽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저희 그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뭐 진보당, 사회민주당, 소수 정당에서 기본소득당 등등등 그다음에 광장 시민들도 전부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정치개혁특위에서 아예 법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2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은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더 다양하게 만들려면은 3에서 5인 중대 선거구제를 늘리는 것이 정치 개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여수 시민에게 좋은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공천 이야기도 이어가 봐야 될 텐데 최근 정치권의 화두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공천 헌금 논란. 혹시 이런 논란들이 방금 말씀하신 중대 선거구의 확대가 이 정치권의 돈 공천을 조금 없애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네네, 당연히 제도적 대안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2인으로 쪼개면 그 2명 다 민주당을 당선시킬 수 있다. 또는 수도권에서는 2인으로 쪼개면 1명은 민주당, 1명은 국민의힘. 즉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가 됩니다. 예. 지금 기초의회의 양당 점유율이 거의 98%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 공천이 곧 당선이다라고 하는 공식이 이미 성립돼 있는 겁니다. 예. 98% 거의 100% 가까이가 양당이 전부 다 기초의회를 장악하고 있다면 그거는 양당이 공천하면 당선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그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고서라도 공천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유혹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만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공천권자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일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공천이 곧 당선이 아니라 공천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대선거구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와 경쟁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돈 공천 우려는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어제도 얘기를 좀 했는데 말하자면 돈 공천으로 그 적발된 사람들은 피선거권을 한 20년 제한을 해서 돈 공천 하다 걸리면 아예 정치를 못 한다. 라고 하는 인식을 줘야 되고요. 돈 공천을 일어나게 한 거는 이제 저는 그건 휴먼 에러가 아니라 시스템 에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당이 책임져야 됩니다.
공천하는 데는 정당이니까요. 예. 근데 정당에도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음. 가장 구체적인 페널티는 뭐냐?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국고보조금 삭감하는 게? 돈공천을 했다라는 그 정당에서 돈공천으로 수사를 받고 처벌이 되면 예. 그에 비례해서 아. 지금 국고보조금은 수백억씩 받잖아요. 예. 양당은 1년에. 거기에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의 연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개인의 일탈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신 의원님 그 특검 관련해서도 정치권 전체 뭐 수사해야 한다 하려면 하자 이런 말씀 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김정재 의원이랑 이철규 당시 공관위원장 찐윤 핵심이죠. 그 보면 뭐 3억에서 5억 포항 얘기하시는 거죠? 네, 포항이요. 포항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 이거 걸리면 우리 당 망해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공천의 원조 맛집은 사실 국민의힘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 명태균, 김건희, 그다음에 그 김영선 지난 창원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거래 대가는 돈공천 거래 대가는 국회의원 그 급여의 절반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돈공천 원조집이 그래서 그 민주당만을 손가락질하는 거 저는 이거 보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아니 사실은 지금도 아직 똥밭에서 구르는 개가 겨 묻은 개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자신 있으면 다 해보자 전수조사해서 저는 뭐 그렇게 그 국민의힘이 저는 그럴 용기가 사실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해보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당당하다면 다 해보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지방선거 얘기로 좀 돌아와서 조국혁신당 이른바 총력공천 전국적으로 후보를 내겠다라는 기조를 밝혀왔는데 전남 동부 지역 후보군에 대한 전략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국힘 제로, 부패 제로가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입니다. 예. 국힘 제로를 위해서는 그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개혁 진영과 아주 철통같이 연대할 것이고요. 예. 1대1 싸움을 다 만들 겁니다. 국힘을 제로로 만들어야 될 곳은. 전남 동부권을 비롯해서 우리 호남 지역은 사실은 이미 국힘 제로 청정지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패 제로를 목표로 해서 후보를 다수 공천을 할 거고요. 이미 여수에서도 여수나 이런 곳에 여수나 전남 다양한 곳에서 예. 우리 그 기초자치단체장 시장이나 군수로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여수에도 예. 뭐 이상훈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예. 계시고 구례나 곡성에도 박웅두 곡성 후보라든지 또 예. 구례에도 우리 군수 후보님이 계시고 고흥이나 보성에서도 역시 후보를 열심히 물색 중에 있습니다. 부패 제로 공천, 혁신 공천, 기회 공천을 통해서 예. 경쟁을 통해 누가 효도 잘하는 정당인지 우리 여수 시민 여러분들 경남 동부권에 우리 호남민들께서 잘 선택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전남 지역, 특히 전남 동부권 지역에서 또 상대를 해야 될 것은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민주당으로부터 좀 현재 상황으로는 부패 측면에서는 훨씬 청정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부패 제로를 내세우신다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무리 지금까지 물론 짧은 창당한 지 2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부패가 끼어들 틈새조차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에 공천을 하면서 부패 제로라는 기조에 맞춰서 예. 공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고인물은 민주당도 해오신 역할들이 워낙 크고 그다음에 호남 특히 전남 동부권의 시민 여러분들 호남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거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인물은 썩는다. 일방적점은 부패를 낳는다라는 거는 사실 저보다 여수 시민 여러분들 경남 동부권 호남민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요. 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는 그 경쟁이 지역을 살린다라는 마음 그리고 부패 제로를 반드시 호남 정치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효도 경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효도 경쟁. 네. 자,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네. 예, 한 20초 남았는데 저희 전남 동부권 지역민 분들께 한 말씀 짧게 인사 주시죠.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국힘 제로를 위해서 민주당과 민주개혁진영과 철통같이 연대할 거고요. 부패 제로를 위해서 효도 경쟁 호남권에서 전남 동부권에서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호남민들 여러분, 새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복 많이, 윤석열은 벌 많이 받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신장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단이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단이 극장 홀쑥.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진호야, 엄마 몸살이 났다더만 괜찮냐? 아유 모르는 것이 없다는 안단이 여사님. 으야, 으야. 제 허리에 침 좀 놔주세요 제발. 아이고 뭐 큰일 날 소리야. 뭔 칩을 놔. 나가에 허리에 칩을 못 놔서가 아니고 요새 이거 갖고 난리 난 거 몰라? 어떤 거요? 능력은 없어갖고 나가 좀 어디 드라마 그 재벌집처럼 저 왕진 의사도 못 부르겠고 연예인이라도 되면 주사 이모라도 불러줄 것인데. 아니 아유. 주사 이모 그거 요즘에 큰일 날 소리예요. 뭐 옛날에는 많았어. 한 40년 50년 전에 말이오. 너무 옛날인데요. 그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요거 들어는 봤냐? 아니 못 들어봤어요. 옛날 그 의료 분업이 됐을 때 약인데 이제 면허 없는 주사는 안 돼. 근데 요 불법을 찾는 사람들이 아직도 솔찬하더라고. SNS 본게. 아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연관된 사람들 보니까 다들 몰랐다고 하고 그 연예인들도 다 줄줄이 엮였던데요. 아마 근데 의사들도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딱 따갖고 와다. 국내에서 면허가 없으면 그거 의료행위 못한다더라고. 하물며 주사 놔주는 이모는 되겠냐? 아니 근데 이러다가 실제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분들이 오히려 불똥 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말이다. 아이 주사 이모 같은 요 불법 시술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 의약품들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난 그것이 더 궁금하던 게. 유출되는 방법이 불법이면 그것도 잡아 내버려야지. 그러고 보니까 그 여수의 그 병원 소식 들으셨어요? 그 뭐? 약사가 없는데 간호사가 약을 지어줬대요. 그 누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면서 조사에 들어갔대요. 그 큰 병원. 네 거기. 그 조사해 본 게 약사가 딱 퇴근하고 약국이 없을 시간인데 네. 간호사들이 조제실에서 그 약을 지어줬다는 거 아니여. 그거 불법이지. 딱 본 게 요 한 번이 아니여. 한 여러 번 해봐갖고 벌써 간행처럼 돼버렸을 수도 있다. 아니 근데 경찰 수사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좀 심각한가 봐요. 혐의가 나왔다 안 하냐? 3명이나 그 약사법 위반 혐의로다가 일단은 그 검찰에 넘겨본다더라. 아니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아이고 안 되지. 큰일 소리 하고 있네. 그 여기저기 병원에서 알게 모르게 시시해가면서 조금씩 뭐 약사 없을 때 조금 해주고 네네네. 뭐 의사 없을 때 간호사가 주사도 조금 놔주고 이래 보면 어찌 되겠냐?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머 그 주사도 쉽게 받고 약도 쉽게 나오고 요러 곳이 이제 관행이어요 해불면 사고라도 나면 책임은 누가 질 거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친구들이 뭐 공부 잘하는 약이다 이거 살 빠지는 약이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저한테 주는 게 있었는데 저도 혹하던데요? 아이고 그것도 안 되지. 요즘에 그 혹하게 만들어갖고 실제로는 중독되는 약을 주더라고. 또 피부관리 시술한다면서 수면 마취제 불법 투여하고 말이요. 지난번에 그 불법 처방을 해갖고 환자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돈 받고 양시 팔았다고 그 의사들이 한 40명이 넘게 잡혔더라. 진짜요? 들어봤냐? 못 들어봤어요. 아이고 한 의사는 말이요 돈을 받고 1000번이나 불법 투약을 했다냐. 1000번이요? 아마 와. 그래갖고 그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한 7명이나 죽어버렸단다.
아이고 그게 말이 되냐? 아니 의사들이 근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의사여 돈벌레제. 아, 응? 돈 벌라고 요런 짓 한 사람은 나 누군지 그 이름이라도 싹 밝혔으면 좋겠다. 뭐 그리 좋다고 다들 그리 중독자로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사고 나면 아이고 그냥 다들 저거들이 과하게 묵어물었다 이러고 개인 책임으로 돌릴 거 아니여. 아 근데 의사나 약사는 이런 중독될 수 있는 약들을 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오히려 공급책이 됐다는 게 심각한 문제 같아요. 암만 그것이 탐욕이여 욕심이라고. 요 사람들도 나 조금 편하자고 집에서 병원 안 가고 쭉 편하게 그 주사 이모 불렀다가 또 중독됐다고 그 현금에다가 명품에다가 의사들한테 다 갖다 바쳐주고 아이고. 그 끝에 뭐가 있냐? 응? 철커덩 요 감옥밖에 더 있겠어. 인자 요 의료법 위반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말이야. 처벌하고 감시도 훨씬 더 강해져야 쓴다고 봐. 아, 사람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 더 경각심 갖고 양심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에휴 그런 의미로다가 그 네 허리에다가 나는 요 찜질팩이나 엉겨지는 건 괜찮겠냐? 안아. 아이고 찜질팩이나 척하니 올려라. 아니 안다니 이모 이거 너무 뜨거워요. 아우 뜨거워. 아이고 이모야 이모. 라디오 전망대가 1월 8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고요. 마지막 곡으로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맘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